네, 이제 새 토픽에 들어가겠습니다. 새 토픽의 제목은 Moving Beyond Linearity, 즉 선형성을 넘어서 라는 뜻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선형 모형을 다루었죠. 선형 회귀 모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모형의 이 설명 변수들의 비선형적인 효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변수 y를 x1, x2, xp로 설명 또는 예측하기 위해서 x 변수들의 효과는 일반적으로는 비선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형성의 가정이 유효한 경우가 흔하기는 하지만 때때로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같이 데이터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데이터 스스로가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죠. 비선형성의 모형화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항식을 사용하는 거죠. 2차 이상의 다항식인 x제곱, x의 3승, x의 4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계산함수, 스텝 펑션을 쓰는 방법입니다. 스텝 펑션은 계단형으로 딱 그 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4차 다항식의 경우인데요. 4차 다항식은 많은 변곡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너무 가변적이고 특히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는 그 함수가 상당히 발산할 수가 있죠. 위아래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계단함수는 끊어짐이 많다. 즉 불연속적인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스플라인, 특히 큐빅 스플라인, 3차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큐빅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간단하게 매듭, 너트가 한 개인 큐빅 스플라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너트라는 건 매듭점이에요. 어떤 경계가 되는 어떠한 점인데요. 그 점의 왼쪽에서는 이와 같은 3차 다항식입니다. 3차 다항식 개수가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인 3차 다항식이죠. 그리고 이 x 이꼬르 c, 이게 c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서는 바로 요항 x-c의 플러스 요 파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3차 다항식이고요. 그 다음에 x가 c, 노드점 c의 우측에서는 그것보다 큰 점에서는 이 항이 살아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x의 최고차 항 x의 3승인데요. x의 3승의 그 개수가 바뀌죠. 네. 그러면서 좋은 점은 x 이퀄 3이라는 점을 경계로 c라고 하는 경계점에서 연속입니다. 그러한 것이 좋은 점이죠. 정리하면 x 이퀄 c, c는 지금 매듭점입니다. 매듭점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왼쪽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1차 및 2차 미분이 일치한다. 이것은 결국은 매끄럽게 연결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더욱 일반화하면 매듭이 K개인 큐빅 스플라인이 됩니다.
이것을 보자면 x인데 이 스플라인 점이 매듭점이 C라고 합시다. C는 지금 벡터이고요. 실제로는 C1부터 CK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가장 왼쪽 구간에서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베타 3 x3와 같이 순수한 3차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 K에 대해서 베타 3 플러스 K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그 3차 항인 고차항이 나타나는데 그거의 형태는 x-ck의 3승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플러스의 의미는 요 부분이 플러스인 경우에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특수한 표기이죠. 그래서 모형 다항식은 우리가 degrees of freedom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베타 0 외에 추가 파라메타의 수가 해당이 되는데 잘 세어보면 k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서 3은 베타 1, 베타 2, 베타 3를 말하고요. 여기서 k는 이 서메이션 부분의 항의 수가 되겠습니다.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좌우 끝 구간에서는 선형적인 큐빅 스플라인이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자유도가 약간 줄어들어서 K 플러스 1이 됩니다. 스무딩 스플라인을 계속해 봅시다. 어떻게 스무딩 스플라인을 찾느냐. 그러니까 스플라인으로서 자료점인 x1, y1, xn, yn 이렇게 n개의 관측점을 잘 담아내는 그러한 그 스무딩 스플라인 함수를 찾는다. 어떻게 하느냐면 minimize, summation, sum of square 이 부분이요. 잔차 제곱합이죠. 여기서 gxi는 스플라인 함수입니다. 플러스 람다 g의 더블 프라임 t의 제곱의 dt. 이 g의 더블 프라임은 2차 도함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계 도함수. 즉, 이 함수가 얼마나 휘어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게 휘면 커브가 심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크게 잡히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밋밋한 함수이면 이 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팩트는 뭐냐면 g of x라고 하는 이 큐빅 스플라인이요. 큐빅 스플라인은 x1, xn에 매듭이 있는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의 축소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람다가 클수록 g of x가 밋밋하게 되고 즉 자유도가 작아지고 반대로 람다가 작으면 g of x가 좀 꼬불꼬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적의 람다는 그러니까 람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스플라인이 다르게 잡히는데요. 최적의 람다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유효 자유도는 피티드 스플라인 모델로부터 산출이 됩니다. 이 부분의 이론은 사실 약간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이 참고 문헌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용할 예는 ISLR 패키지의 웨이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ISLR 이렇게 해서 그 ISLR 패키지를 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쓸 함수는 이 스플라인스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 스펙 퀴즈를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웨이지를 살펴보면 3000 케이스이고 11개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들을 보면 year, age, wage 등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3,000명의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고 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age 등의 그 공별량을 설명 변수를 고려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age의 그리드는 우리가 적당히 이 age의 이 범위 내에서 적당히 잡게 되겠습니다. 스프라인스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우리가 그 스무스 스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스무스 스프라인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자유도가 4가 되도록 너트의 수를 잡아서 하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와 같이 이 너트의 수는 그러니까 매듭이죠. 매듭의 수와 자유도는 모형의 자유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하죠. 그래서 자유도를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이 적합회기선의 굴곡이 많아지고요. 자유도를 작게 잡으면 굴곡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 경우엔 자유도를 사로잡고 그림을 그린 것이 여기 있습니다. 비교적 잘 적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유도를 사로했는데 앞에서 그 내추럴 스프라인의 경우에는 3개의 매듭이 있으면 자유도가 4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3개의 매듭이 있는 경우 여기서 직접 보이진 않지만 3개의 매듭을 둬서 이 스프라인 함수가 적합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스무스 스플라인이라는 함수를 쓰는 또 다른 용법인데요. CV, 즉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토 혹은 교차 타당성이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를 풀어놓으면 이 CV, 교차 검토 기법에 의해서 자유도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유도 결정된 자유도는 6.79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 페이지에서 자유도 4로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큰 자유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그것을 플랫을 하였습니다. 이 플랫에서 파란 선이 최적 자유도인 6.8이고요. 이 빨간 선이 앞 페이지에서 했던 4개의 자유도 4에서의 적합선입니다. 이 중앙 부분에서는 거의 같고요. 이 양쪽 끝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네, 다음은 로컬 리그레션, 국소적 회귀 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또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입니다. 비선형적인 함수를 적합시키는 하나의 대안적 방법.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2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슬라이딩 웨이트라고 해서 이 웨이트를 적용하는 구간이 즉 나머지는 이제 비가중됩니다. 즉 무시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부분만 가중이 되는데 고려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로컬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 내에서는 가장 중앙 부분에
큰 웨이트가 적용되고 주변에는 작은 웨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점이 옮겨오면 우리가 그 적합을 하려는 기준 점이 옮겨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슬라이딩 웨이트, 가중치가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움직이죠. 네. 그리고 역시 가운데점에서 큰 웨이트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윈도우 내에서는, 그러니까 웨이트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선형 또는 2차식, 1차식 또는 2차식으로의 다항식으로 적합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적합선은 곡선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로컬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점이 X0라고 하죠. 이 X0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에 있는 K개의 관측점을 모아옵니다. 수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불러오는 것이죠. 여기서 K 나누기 N을, 그러니까 K는 그러니까 이런 그 로컬의 정의에 포함되는 지역인데요. 그것이 전체 개체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 이것을 이제 fr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fraction이 크면 클수록 이 네이버의 크기가 큰 거고요. fraction이 작으면 네이버의 크기가, 상대적 크기가 작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내부 점들, 그걸 우리가 네이버푸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이버푸드에 웨이트를 적용하는데 이 웨이팅 함수는 떨어진 거리의 감소함수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 가장 중앙점인 기준점인 X0에서 가장 큰 웨이트를 갖고요. 떨어져서 그 로컬, 그러니까 네이버푸드를 벗어나게 되면 0이 되는 값을 갖습니다. 네이버푸드 내에서는 이러한 가중 최소 제곱에 의한 이 피팅을 합니다. 1차식 또는 2차식 피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표현이죠. 즉 weighted least square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합이 되면 그 X0에서의 적합점은 베타 0 hat 플러스 베타 1 hat XI가 되겠습니다. 이 로컬 리그레션을 하는 함수는 R에서는 로에스 또는 로웨스입니다. 여기에서는 로웨스라는 함수를 쓰죠. 이 두 함수는 약간의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웨스라는 이 함수가 그 설명 변수가 여러 개일 때도 확장이 가능하게 되죠. 여기에서 그 로에스에서 이 프랙션을, 즉 이제 그 네이버 푸드의, 그러니까 이웃의 상대적인 크기, 즉 로컬을 정의하는 그런 값인데요, 파라메터인데 그것을 0.6과 같이 하는 것과 0.3과 같이 작게 줄이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요. 줄이게 되면 좀 더 그 적합선이 꼬불꼬불하게 되죠. 이 로컬 리그레션에서 잠정적인 출력을 보고 샘플링 프랙션, 이 스무딩 프랙션 F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프랙션이 이제 3분의 2인 으로 세팅을 해서 이 적용한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공우리 부분에서는 언더피팅, 즉 과소적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F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따라서 F의 값을 줄일 수가 있는데 가령 0.4로만 줄여도 상당히 이 중앙 부분에서의 적합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다음으로는 Generalized Additive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일반화 가법 모형이라고 하죠. 이것은 스프라인 또는 로컬 리그레션을 하는데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모형이 표기가 되느냐면 y equal 베타 0 플러스 f1x1. 이 f1x1은 첫 번째 설명 변수 x1만을 포함하는 이러한 내추럴 스플라인, 큐빅 스플라인과 같은 매끄러운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fp, xp, 이건 xp만을 포함하는 xp라는 p번째 설명 변수에 의해 어떠한 매끄러운 함수 변환이죠. 그런 것을 넣는다. 그리고 플러스 입실론은 오차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형을 우리가 일반화 가법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는 알고리즘은 백피팅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각 K에 대해서 K는 설명 변수를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이 y summation over j 근데 j가 K가 아닌 즉 K번째 공별량을 뺀 나머지 부분에 fitted 된 값, 적합된 값을 빼주면 y와 그 값의 차이는 바로 이 공별량 xk의 효과를 담고 있겠죠. 플러스 거기에 이제 어떤 노이즈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xk에 회귀를 합니다. 회귀를 하는 방법은 스플라인 또는 로컬 리그레션이죠. 그런 식으로 fk의 hat을 구합니다. 즉 xk의 효과가 추정되어 나오는 것이죠. 네. 이런 방법을 하는데 이것을 k의 여러 값에 대해서 반복하고요. 이 전 단계 전체를 적당한 수렴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해냄으로써 최종 적합된 모형을 얻어냅니다. 네,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웨이지 데이터에 적용해 볼 텐데요. 우리가 GAM 패키지를 쓰겠습니다. GAM 패키지에서 이 함수에서 이 목표 변수, 타겟 변수를 왼편에 두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나타내는 tilde 표시를 하고 이 s는 스무스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플라인 함수가 적합이 되죠. year라는 변수, 그리고 age라는 변수, 그리고 education이라는 변수를 넣는데 이 education이라는 변수는 팩터형이죠. 즉 범주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s라는 이 함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그렇지만 year나 age는 수치형이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변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s라는 함수, s 변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gam.m1에 들어갈 텐데, 플랫을 해보면, 결과를 플랫을 해보면 각 변수의 효과가 이와 같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로에스 핏을 할 때는, 로에스 적합을 할 때는 이제 변수 하나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 age라는 이 변수의 효과만 봤었는데, 여기서는 GAM 방법을 적용했을 때는 year나 education, 다른 변수들의 효과도 같이 나옵니다.
이 서머리를 통해서 출력 모형을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null deviance라는 것은 이 상수항 하나만 있는 경우에 생기는 이제 잔차 제곱합 같은 거고요. residual deviance가 이러한 그 여러 설명 변수를 투입했을 때 적합 모형의 잔차 제곱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522만이죠. 522만에서 368만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잔차 제곱합이요. 그리고 ANOVA parametric effect라고 하는 것은 이 분산 분석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어느 정도 이 GAM에 투입된 설명 변수들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education이 자유도 4로 좀 크긴 하지만 이것의 기여분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 이어나 에이즈에 비하면 상당히 크죠. education 다음으로는 에이즈가 크고요. 그 다음이 이어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ANOVA for non-parametric effects 이거는 이제 비모수적인 효과를 보는 것인데 여기에 의하면 이 이어의 효과가 또 에이즈의 효과가 각각 F 검증을 통해서 그 유의성이 확인이 되는데 에이즈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의하지요. 그리고 이어의 경우에는 그닥 유의하지 않습니다. p-value가 0.36 정도 되니까요. 네. 여기서는 다른 패키지를 쓴 결과를 보여줍니다. MGCV 패키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GAM 모형 적합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 효과가 가령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에이지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방법에서 하나 좋은 점은 이 S의 효과, S 변환에서 자유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적의 자유도가 자유롭게 적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서머리를 보면 이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어의 효과는 선형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education은 팩터형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변수는 효과가 0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education level 2, 3, 4, 5 각각의 이 추정치들이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무스텀은 지금 age 하나인데요. age에 대한 이제 S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관한 p-value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MGCB 패키지의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이 MGCB 패키지를 쓰면 이제 이점이 있죠. S 변환에서 자유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점입니다. Generalized Additive Model, 이 일반화 가법 모형은 회기뿐만 아니라 분류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에 적용을 할 때 모형은 모형식의 좌변이
로그 OS가 되죠. 즉 X1부터 XP까지 공별량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조건에서 Y가 1일 확률 대 0일 확률의 B의 로그 변화. 이것이 이제 로짓이죠. 즉 로짓에 대해서 베타 0 플러스 F1 X1 첫 번째 공별량의 효과에서 P번째 공별량의 효과인 FPXP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F1 X1부터 FPXP는 내추럴 큐빅 수프라임과 같은 어떤 매크로운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보죠. 이 카이포시스 데이터에 적용한 그런 예인데요. 카이포시스는 이제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이 카이포시스 데이터에서 카이포시스가 이제 그 목표 변수고요. 이것은 0 또는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age와 그 다음에 start라는 변수, 이것은 이제 척추에서 그 문제가 되는 그 척추의 번호, 뼈의 번호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넘버, 모두 몇 개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이 일반화 갑번 모형으로 적합을 해보는데, 이때 패밀리를 바이노미알로 선언을 해둬야 분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출력 모형을 플랫을 해보면 역시 이런 결과 등을 얻을 수 있죠. 잠깐 보면 AG의 효과가 이와 같은 이제 2차 시계 형태를 취하고요. 또 스타트 형태도 이 우하향하는 좀 2차 시계 이렇게 구분 형태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넘버의 효과는 거의 선형적으로 보입니다. 이 서머리를 통해서 모형 서머리도 역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분류의 경우에는 예측 정확도를 분류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데 2 곱하기 2 교차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의 predicted 값, 즉 예측 값, 예측 범주, 그리고 열에는 observed라고 해서 관측 범주를 여기 넣어서 2 곱하기 2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측은 61건에 대해서는 예측이 이 하이포시스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실제 관측에서도 그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런 것이고요. 이 7건은 예측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관측이 되었다.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류 케이스죠. 이쪽에 있는 3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은 present인데 observed는 absent다.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류의 기준이 되는 임계점을 이제 다르게 정의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이 밸런싱을 취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래에 소개되고 있어요. 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중에서 leave one out, LOO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이제 하나만 테스트의 경우로 남겨두고 나머지로 이제 모형 적합을 하죠. 적합된 모형으로 유보된 한계 개체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그런 것을 모든
개체들에 대해서 반복을 함으로써 이 예측 정확도를 재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본 결과는 이 아래와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제공한 분류표는 이 트레이닝 샘플과 테스트 샘플을 같은 걸 썼기 때문에 이 예측 오류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 LOO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 가법 모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응 변수 y가 연속형이거나 이항형인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나 등 연속형인 경우, 그리고 이항 분포, 또 이항 분포와 같이 이항형인 경우, 포화송 분포와 같이 카운트형인 경우, 지수 감마 분포와 같이 양의 값만을 취하는 연속형인 경우 모두 이제 적용할 수가 있죠. 선형 변수의 효과가 선형적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변수 효과가 시각화되므로 적합 모형에 대한 이해가 쉽고 또 설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GAM 방법의 큰 이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대부분의 다른 기계학습 모형은 블랙박스 모형입니다. 블랙박스입니다. 즉, 예측은 정확할 수 있어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설명 변수가 많더라도 모형이 안정적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GAM 모형의 GAM 방법의 큰 이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백피팅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변수 선택 방법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리스틱하게 좀 인기응변적으로는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화 가법 모형을 정리해보면 GAM은 설명 변수들의 가법성을 전제로 하지만 상호작용의 표현이 일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앞에 카이포시스 자료에서 이 age와 start라는 변수를 한데 묶어서 S 변화를 하면 그것의 효과가 이 가법적인 형태로, 그래서 그 그림 자체는 플랫 자체는 이와 같이 등고선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입니다. 제가 쓴 응용 데이터 분석 2014년에 나온 자유아카데미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 12장에 일반화 가법 모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에 낸 데이터 과학 인문과 토픽이라는 책의 10장에서도 일반화 선형 모형의 정형화 GLMNet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네, 긴 강의였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